내가 아는 걸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나 전기를 많이 먹어서 사실상 전기 먹는 하마다. 테라 파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ASMR 유튜버예요. 아 진짜요? AI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AI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안전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번개맨과 안전맨에 나온 정세이라고 합니다. 그때 음악 들으셨어요? 저 SMR을 스몰맨 리치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는 좀 하셨나요? ASMR 유튜버 분이시라고. 안전맨, 번개맨. 제 순서인가요? AI 대학원생이시라고. 서로 소개도 하고 좀 친해진 것 같으니 본격적인 토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살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를 도와줄 또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어디 계시지?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터 과학평론가 이독실이라고 합니다. 네. 저 오기 전에 SMR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어서 이제 이해하신 거죠, 100%? 1% 정도. 1%를 안다는 거는 100%가 뭔지 아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걸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축소해 놓은 거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작은 것뿐이다. 네. 작아졌는데 뭐 문제가 왜 해결되냐? 그렇죠? 작은 똥을 싼다고 냄새가 안 나진 않잖아요. 작아짐과 동시에 무언가 많은 기술이 들어가실 텐데 그 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SMR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려면 원자력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작은 원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잖아요. 우라늄이라는 자연에 있는 광석을 아무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원리 자체는 결국엔 기존의 다른 발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죠? 화력 발전은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화력 발전은 그럼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 증기. 이게 핵심이에요. 증기를 만들어요. 물을 끓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물을 끓이면 그 고온고압에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터빈을 돌려요. 수증기를 계속 뿜어내면 막 돌아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를 만들어요. 뭘로 열을 만드냐? 석유를 태울 거냐? 석탄을 태울 거냐? 천연가스를 태울 거냐? 원자력 에너지는 태우는 건 아니지만 분열할 때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나와요. 따뜻해져요. 그걸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물을 끓였으니까 그쵸,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돈을 돌리고 또 발전기를 그렇죠. 전기를 만들고. 그렇죠. 설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 한 거예요. 한국 경우를 보면 원전도 대형 원전도 되게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이 다 안 되어 있을까요? 좀 위험성이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지 않나. 그럼 뭔가 이상한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요? 걱정들이 당연히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있을까요? 그 솔루션이 뭘까요? SMR. 그렇죠. SMR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AI 연구에 정말 SMR이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AI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AI 데이터 센터는 더 많아질 거고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시켜요. 그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해서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라는 문제의식까지 있거든요. 너무나 전기를 많이 먹어서 사실상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마는 전기 말고 다른 거 먹는데. 뭐 먹지? 물 먹나? 지금 SMR은 작아서 이제 사실 안전에 좋고 대형 원전보다 모듈화로 인해서 좁은 부지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다 이게 전문 용어들만 나오는 거죠. 제가 좀 말이 많았죠? 말씀 많으시면 나중에 저희 채널을 참여해 주실 거예요. 언제는 정말 A만 빼고 SMR? 저는 SMR이 ASMR처럼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작게 말하고 아니 근데 우리 너무 SMR보다 ASMR 갑자기 집중하는 느낌이 나서 보통 SMR을 이야기하는 키워드 3개를 뽑자면 작고 안전하고 그
경제성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고 경제성. 기존의 큰 원전이 좀 작아졌다고 하는데 더 안전하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사이즈가 커야지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고 났던 걸 보면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하면 배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펌프가 쿨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 줄였단 말이에요. 작게 줄였다는 건 안에 있는 열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액티브하게 쿨링을 안 해도 자연 공기라든지 아니면 수조 속에 있는 물 이런 걸 통해서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는 거고요. 파이프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애면서 그쪽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많이 줄이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SMR은 만지면 몇 도 정도? 300돈 되지 않을까요? 아, 안전하다는 게 그 위에서 뭐 축구하고 잠도 자고 뭐 장소 돌침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뜨겁지만 놔두면 알아서 식어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수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대형 원전이 뭐 100만 년에 한 번 정도의 사고 날 확률이라면 SMR 같은 경우에는 10억 년에 한 번 사고 날 확률 정도로 이제 예상된다. 잠깐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 지금 손가락으로도 안 세져요. 지금 10억 년이. 근데 뭐 10만 년, 100만 년에 한 번이 난다는데 지금 100년도 안 되는데 두 번이 났어요. 저는 그런 비판도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그때 그 사고가 왜 났는지를 면면히 살펴보면 그 시스템 전체에게 맡긴 게 아니라 사람이 조작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사람의 실수가 있었어요. 하면 안 되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거. SMR 운영을 이제 AI 어시스턴트로 서포트하면서 사람과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을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미친 AI가 나오면 AI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게 AI를 만드는 건 우리인데. 근데 너를 만드신 분이 저기 계시지만 너도 어머니 말 듣니? 그러네. 근데 AI는 솔직히 로봇이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입력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잖아. 부모님도 너 돌 때는 그런 줄 알았어.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 중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뭐 전쟁 상황이다. 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지만 테러를 저지르거나 거의 뭐 미사일이 부딪히거나 그런 공격이 와도 심지어 SMR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SMR이 추구하는 건 뭐 AI를 활용해서 뭐 공격이 들어온다든지 테러가 들어온다든지 하더라도 자연 쿨링을 통해서 뭐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뭐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크리티컬한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SMR입니다. 오늘 지금 제 머리에 지금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지금 터질 거예요.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간다는 거죠. 멜트다운은 안 일어나요. 안정성은 이제 확보가 됐지만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 양은 더 적어지는 게 아닌가. 뭐 모듈러 시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도입해서 이제 운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한 번에 40인분을 지어야 1인분 단위로 했을 때 싸지 1인분 도시락 40개를 시키면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사실 진짜 좀 상상이 안 가요. 뭐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가서 보셨습니까? 네, 맞죠. 뭐를요? SMR을요? 핸드폰이 작아지면서 금액이 커진 것처럼 SMR 작아지면 뭔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절감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대형 원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게 안전 설비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계속 쌓아서 이렇게 위로 어셈블리 하듯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 공사 기간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뉴클리어의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뉴클리어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오랜 시간 쓰이게 되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큰 이슈인데 아, 인건비네요. 인건비입니다. 좀 작아지면 인건비가 안 드나요? 이제 스몰이고 안전 설비에 대한 게 이제 대형 원전에 비해서 최소화돼요. 뭐 껍데기 같은 걸 씌울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뭐 대형 원전이 뉴클리어 파트를 만드는데 4년 걸린다 그러면 SMR 같은 경우는 2년. 건축 시간이 네, 좀 건설 단축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건설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자본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그래도 좀 심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AI 같은 걸 현재 이제 적용해서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스탠다드 퍼레이션. 진짜 SMR이 대형 원전에 약간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약간 얼마 받으셨어요? 거의 뭐 이거 홍보 모델 해야 될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SMR이 지워지고 있나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 원전 기술이 좋으니까 이걸 축소시켜서 만드는 그런 SMR을 잘할 거다 하고 얼마 전에 발표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 사례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그나마 미국이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착공을 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미국 업체 중에 테라파워. 그거 아니고 요즘 그거 아니고 테라파워. 테라파워. 테라파워 근데 착공하는데 갔다 오셨어요? 네. 오.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착공하는 데를 보고 오신 거예요? 네네. 나중에 또 가면 저도 사업 좀 협력을 하고 있고. 근데 혹시 테라파워의 창업주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인 아닐까요? 테라파워의 창업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창업한 빌 게이츠. 책에서 보면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같이 나와요. 근데 빌 게이츠는 지금도 혁신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에너지 그리고 전력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지구, 테라라는 지구에서 살아갈 때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뉴클리어, 원전에서 이제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철학으로 이제 창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착공까지도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식에서 빌 게이츠 보셨어요? 보셨어요? 근데 저도 한 저 정도 거리에서 빌 게이츠가 연설하는 걸 이제 봤어요. 그럼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저랑 찍진 못했어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척 하면서 요렇게라도 조금.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2030년 실증 목표로 해서 지금 착공을 시작했다. 근데 그 현장에 갔다 오신 줄 몰랐어요. 네, 정말 최근 따끈따끈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SMR을 2030년대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건설허가 신청을 미국 규제기관에 냈어요. 그리고 그 다큐멘트가 충분히 다 완성도가 높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제 리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라파워가 실증을 하는 그 사이즈가 뭐 단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에 2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이제 전기양을 만드는 실증 담지입니다. 대형번개맨처럼 막 전기를 막 생산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저도 이제 AI 연구를 하면서 전력이 부족한 거를 되게 많이 몸소 체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거대 모델이 등장하면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컴퓨터가 이제 하루 종일 돌아가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SMR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AI랑 SMR이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기술처럼 들려서 조금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AI의 전력 문제, 현재의 문제를 실사례를 들으니까 되게 와닿고요. AI랑 SMR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피디님은 왜 이렇게 무엇이든 이렇게 잘하세요? 그게 피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좀 민망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피엘님이 지금 속한 그 회사가 지금 그 테라파워에 엄청난 금액을 그 당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3천억 원이면 빵 사 먹고 뭐 몇 개를 사 먹었을까요? 한 5조 개는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못 먹을 것 같은데 성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 실증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미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진짜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오늘 촬영 어땠나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AI 분야랑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AI하고 SMR이 우리 미래에 너무 필요한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과학자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도 하고 이렇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빌 게이츠 같은 유명한 이런 두 분을 만났고 이 두 분이 진짜 유명한 과학자가 되면 저를 초대해 주세요. 우리가 분발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유명해지면 두 분이 2030년대까지 SMR을 만드세요. 또 SMR이 좀 더 상용화가 되면 우리 미래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미래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전환 기술로서 와야 되는 거다 싶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인류에게 특히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려줬는데 얼마나 힘드셨나요?
SMR을 이제 잘 모르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의 이제 우려 섞인 얘기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 안 풀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질문도 많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잉크데스크 톡톡 바이바이.